네, 첫 번째 이슈, 수주 절벽의 위기, 이란이 살리다입니다. 최근에 유가 상승과 함께 중동발 수주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 또 나타나고 있고 관련 업체들 주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좀 기대를 가져도 된다라고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이란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면 건설 그리고 조선업인데 네. 어제 사실 청호컴넷이라는 종목도 장중에 급등세를 한번 나타냈었습니다. 그 이유는 ATM 기기를 이제 이란에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들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결국 이러한 이란 제재적인 부분들이 이제 해제를 통한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큰 기업들도 있겠지만 작은 부분들부터 해서 어떤 이란 쪽에서 앞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들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사실 확실하게 어떠한 부분이다, 어떠한 쪽이 긍정적이다라는 것은 큰 업종 이외에는 보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충분히 이것은 국내 기업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유가의 흐름들이나 또한 추가적인 제재 방안들 해소에 따른 흐름들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청호컴넷 같은 경우에도 ATM 기기들을 이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를 함께 살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이 제재 이후에 여러 기업들의 또 수주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했습니다. 조선이나 건설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들 중에서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닥 낙폭과대주에서 희망을 찾아라. 네, 최근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가 됐고 신용 물량도 어느 정도 완화된 상황에서 이제 또 연기금의 운용 방침 변경으로 인해서 연기금 자금 기대감까지 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낙폭과대주 워낙 이제 많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이 단비가 내려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틀 연속 큰 폭의 상승세는 보여줬습니다. 사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가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탄핵 가결을 통해서 단기적인 최악의 상황을 좀 피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반등의 기회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모든 재료가 지금 이미 시장에서 노출이 되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FOMC라는 글로벌 이슈는 있겠습니다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투심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매 물량들이 시장을 짓누르기 시작을 했었고요. 장 후반으로 가면서 버티지 못하는 물량, 또한 신용 물량들까지 시장에서 쏟아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타났었던 상황들이었는데 하지만 이것이 이제는 조금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한 오버슈팅, 언더슈팅 구간에 진입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요. 이틀 연속의 상승세는 강한 상승이었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만들어주기 위한 반등의 시점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흐름으로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외국인들에 따라서 많이 움직였던 코스닥이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의 연속성을 우리 한 번 더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운용에 따른 흐름들인데 결국은 반도체, OLED 관련해서 실적 중심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양호하다라는 것을 또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과대 낙폭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제는 과대 낙폭주들의 반등이 나올 만큼은 이미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의 견조함 그리고 내년까지도 실적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군 위주로 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옥석 가리기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상승했던 것이 시장의 흐름과 다르게 조금 더 과하게 상승했었다 그러면 내려오는 과정들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실적에 조금 더 겸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살아있는 낙폭 과대주를 찾아보자라는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카카오입니다. 끊이지 않는 종목 카카오인데요. 최저가 그러니까 합병 이후에 가격이 최저가를 찍으면서 설마 더 내려가겠나 하는 것이 정말 더 내려왔다라고 몇 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추가적으로 같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3분기 실적이 개선되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2016년 보다가 사실 더 우려스러웠던 게 2015년이었고요. 그 흐름들이 2016년까지 이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 증가한 302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4분기 실적까지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들인데 콘텐츠 플랫폼의 두드러진 성장세가 실적이 뒷받침을 해줬고요. 주요 신작의 선정과 모바일 퍼블리싱 매출 증가가
실적에 큰 견인을 해줬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광고 매출이라는 부분인데요. 4분기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증가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좀 제한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수급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지금 카카오에서 매도를 하기 바쁜 상황들인데 그래도 연기금이 최근 며칠 동안 또 매도가 나가더니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매수의 흐름을 나와주면서 투신과 연기금의 이제 매수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기관들 쪽에서 어제 코스닥 지수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에 반등이 들어왔던 주체들 그리고 그 종목이 무엇이냐라는 걸 찾는 게 결국은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가 이와 연관되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는 여전히 부담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돌아선다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는 바닥을 다지고 아랫부분에서 이제 출발하는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카카오는 전략을 좀 바꾸었습니다. 개방형 오토로 이제 전략을 바꾼 상황인데요. 사실 골목상권 침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았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확실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플랫폼을 기존 스타트업과 협업해서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은 카카오 자체적으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협업을 통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카카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확인되었던 것처럼 플랫폼의 힘은 상당히 강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것을 스타트업과 어떻게 협업해 나가느냐라는 부분들도 남아있는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가 최근에 기관의 수급, 특히 연기금의 수급이 좀 유입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반등할 때 수급을 주도하는 주체의 좀 매수세가 좀 두드러진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2017년 이후에 좀 실적 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면서 낙폭과대주 안에서 카카오를 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한 종목 더 살펴볼까요? 네, 이제 반도체인데요. 최근 반도체 OLED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해서 좀 상승세를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실적이 뭐 좋다, 그만큼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되었었지만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는 테라세미콘과의 합병을 두고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나타냈었는데 결국은 테라세미콘 임시 주총에서 결국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렇게 합병이 지금 무산된 상황들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시너지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과연 이러한 시너지가 나오지 않고 공백을 원익 IPS가 어떻게 메꿔 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남아있는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합병 재추진은 좀 어려울 것을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말이 많았던 만큼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되고 있는 장비의 지금 공급 계약 체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8일 삼성전자 228억 원, 그리고 12월 9일 날 219억 원 삼성전자와의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지속적인 이제 수준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반도체 매출액에서도 100% 이상 증가한 4천억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평택 반도체 공장 가동이 이제 임박되었다라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D 낸드 투자 확대와 OLED 장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삼성전자 대규모 3D 낸드 투자 임박은 2017년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 공백에 대한 우려를 이제 해소시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원익 IPS를 두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한쪽에 치우친 매출이다라는 건데요. 삼성전자에만 지금 85% 이상이 매출이 치우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단일 고객의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지속적인 수주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이러한 거래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주의 공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은 여전한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 국내의 고객사를 대응하면서 여러 반도체 업체들과 장비 개발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확대 능력은 여전히 충분한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원익 IPS 분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업회사 주가는 지금 최근 좀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충분한 실적과 앞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타점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 테라세미콘과의 합병 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단기간에는 우선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뭐 아무래도 테라세미콘의 주주들이 비율에 대해서 반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비율의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원익 IPS의 주주들도 또 반대가 나갈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야 테라세미콘과의 합병이 다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합병 시너지보다는 삼성전자를 통한 이 대규모 3D 낸드 관련한 이제 수주 모멘텀을 기대해 보는 게 당장 좀 더 낫겠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고요. 근데요, 점차 좀 투자 심리가 완화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우선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 좀 연속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랠리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시장이 움직이지 못했었고요. 이것이 이제 한 번에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전자에서 들어왔던 수급이 현대차나 이제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된다라는 것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좀 들어왔던 만큼 수급의 약화 가능성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뭐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다, 작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른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심리 우려감을 좀 해소를 시켜주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과대 낙폭주, IT 부품주들 쪽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수급이 몰릴 가능성들이 있겠고요.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연속성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FMC입니다. FMC 같은 경우에는 뭐 불확실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상했던 만큼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시장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건데요. 역시나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내년에 몇 번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연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점이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을 시장에 먼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내년에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있다 그러면 옐런 의장과 지금 당선인 트럼프와의 이제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정책적인 부분들에 서로가 다른 생각이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내년에 불확실성을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이번 FOMC는 이것을 한번 확인하는 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